의사로서 진료를 시작할 때 저는 언제나 환자의 송곳을 먼저 봅니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 짧은 순간 송곳의 색과 온도, 촉감만으로 그 사람의 혈류 상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송곳은 혈관의 거울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얼마나 부드럽게 흐르고 있는지, 혈관이 막혀 있는지, 또는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모든 단서가 송곳에 담겨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송곳은 따뜻하고 탄력이 느껴집니다. 손가락을 눌렀을 때 금세 원래 색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순환이 막히면 송곳이 차갑고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누르면 색이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심장과 말초혈관의 연결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손이 항상 차갑습니다. 여름에도 송곳이 시려요. 그는 이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압은 높고 송곳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가 매우 느려져 있었습니다. 즉 심장에서 보낸 피가 송곳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매일 아침 3분간 송곳을 비벼주며 온기를 불어넣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가볍게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3주 후 송곳의 온도는 3도 이상 올랐고 피부색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송곳이 따뜻해요. 몸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송곳의 온도는 혈관 건강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까지 피가 잘 흐르는 사람은 심장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송곳이 차갑고 감각이 둔한 사람은 이미 혈류 장애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원리는 명확합니다. 심장에서 나간 피는 대동맥을 거쳐 팔과 송곳까지 도달합니다. 이 긴 여정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져 흐름이 느려지면 송곳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송곳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미세혈류 상태, 즉 순환의 질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하세요. 양손을 비비며 온기를 느끼고 송곳을 눌러 색이 돌아오는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 짧은 3분이 심장의 건강, 혈관의 탄력, 신경의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자가진단 시간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보다 손이 먼저 압니다. 송곳이 차가운 날은 혈관이 힘들다는 뜻이고, 송곳이 따뜻한 날은 심장이 웃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고가의 검사보다 매일의 작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송곳을 만져보세요. 그 온도가 곧 당신의 혈류 상태를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송곳의 온도가 혈류의 언어로 불릴 만큼 중요한지, 즉 혈류는 온도로 말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피가 잘 도는 사람은 송곳이 따뜻하고 순환이 막힌 사람은 송곳이 차갑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속에 혈관 건강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는 언제나 온도라는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하루 10만 번 뛰며 피를 전신으로 보냅니다. 이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죠. 그런데 만약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말초 혈관, 특히 송곳과 발끝은 가장 먼저 차가워집니다. 이 부위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순환이 막혀도 금세 온도가 떨어집니다. 즉,
손끝의 온도는 심장에서 혈류가 얼마나 부드럽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지표입니다. 혈류가 잘 흐르는 사람의 손끝은 살짝 붉은 빛을 띠고 따뜻하며 촉촉합니다. 손을 비비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온기가 느껴지죠. 하지만 혈류가 막히면 손끝이 희거나 푸르스름해지고 건조하며 차갑습니다. 이건 피가 심장에서 손끝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늘 차갑고 밤이 되면 저릿해요. 그녀는 이를 단순한 냉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 손목 아래의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피가 손끝까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장과 혈관의 순환 리듬이 깨졌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5분간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손끝의 온도가 2도 상승했고 저림 증상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끝이 내 몸의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가 됐어요. 온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따뜻하다는 건 혈류가 고르게 흐르고 장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손끝이 차갑다는 건 피가 한쪽에 정체되어 심장과 혈관이 과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끝의 온도는 심장 박동의 리듬, 혈압의 안정성,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까지 반영하는 바이오 지표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손끝 온도가 1르그미슈 떨어질 때마다 말초 혈류량은 약 15% 감소합니다. 그만큼 손끝의 온도는 혈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체내 알람인 셈입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환자의 손끝을 자주 만집니다. 이 손이 따뜻한가, 식은가. 이 한 번의 촉감만으로도 심장, 혈압, 혈관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의 온도는 혈관의 언어입니다. 따뜻하면 잘 듣고 있다는 뜻이고 차가우면 막혔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루 한 번 자기 전 손끝을 만져보세요. 그 온도가 어제보다 따뜻하다면 당신의 혈류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1도의 변화가 바로 순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손끝 온도가 왜 미세혈관의 거울이라 불리는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혈류 변화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혈류는 단지 큰 혈관에서만 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미세혈관 속에서도 하루 종일 끊임없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마지막으로 닿는 곳, 바로 손끝과 발끝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손끝을 보면 혈관 나이를 알 수 있다. 미세혈관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가느다란 통로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는 스트레스 혈압 혈당이 높아질수록 이 미세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피가 손끝까지 도달하지 못해 손발이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피부색이 희거나 창백하게 변합니다. 손끝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혈이 안 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미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작은 혈관이 막히면 심장과 뇌로 이어지는 혈류에도 부담이 생기고 결국 전신 순환의 리듬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손끝이 차갑고 밤에는 발끝이 시리다고 말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 같아요. 여름에도요. 그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혈류 측정 결과 손가락 끝의 혈류 속도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심장에서 보낸 피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의사는 간단한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손끝을 3분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기 하루 한 번, 미지근한 물에 손발을 담그기 잠자기 전, 손가락을 천천히 주무르며 맥박을 느끼기 2주 후. 그의 손끝 온도는 2.5도 상승했고 피부색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끝이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아요. 미세혈관의 건강은 곧 심장의 부담과 직결됩니다. 피가 끝까지 흐르지 못하면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하죠. 결국 심장은 과로하게 되고 이 피로가 쌓이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손끝의 미세혈류가 원활하면 심장은 훨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의 따뜻함은 심장이 쉬고 있다는 증거, 즉 혈관의 평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끝이 늘 차다면 그건 혈관이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온기를 주고 움직여주세요. 그게 심장을 쉬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손끝의 온도는 단순한 체감이 아닙니다. 그건 수천 개의 미세혈관이 지금 잘 흐르고 있습니다. 혹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몸의 언어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손끝을 만져보세요. 그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혈관은 여전히 살아있고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끝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 3가지, 즉 혈류장애의 조기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이 차면 피가 안 도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차가운데 땀이 나는 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순환 저하가 아니라 몸의 자율신경과 혈관이 동시에 불균형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손끝이 차가운데 땀이 난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혹은 혈압이 급등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죠. 그 결과 혈관은 수축하고 피는 중심부, 심장 조이드로 몰리며 손끝 발끝의 혈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손끝이 차가운 건 피가 말초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땀이 나는 건 교감신경이 그 막힌 순환을 억지로 뚫으려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늘 차가운데 이상하게 땀이 나요. 특히 밤에 더 심해요. 그녀는 혈압도 불안정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혈관 촬영 결과 손목 아래 미세혈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죠. 즉,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자율신경이 계속 흥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몸은 2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냅니다. 혈류가 막혀서 손끝이 차가워요. 긴장을 풀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신호를 단순 냉정으로 착각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 변동이 심해지고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은 더 피로해지고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심장을 안정시키는 복식호흡 플로의 온열 자극입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손을 깍지 낀 채 가슴 앞에서 천천히 비비기 30초. 2. 따뜻한 수건을 손등에 덮고 깊게 복식호흡하기 1분. 3. 손끝을 가볍게 주무르며 맥박을 느끼기 1분. 단 3분이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말초 혈류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복식호흡을 2주간 실천한 환자들의 손끝 온도는 평균 도렘프식 이상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손을 덮는 습관이 아닙니다. 심장과 혈관, 자율신경이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차가운데 땀이 난다면 그건 몸이 지금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손은 잠시 쉬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고혈압, 혈류 장애를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손끝의 차가움은 위험이 아니라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혈류 장애의 두 번째 신호,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가 붉어지는 현상, 즉 레이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겨울철 찬 공기를 쐬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붉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혈관이 이미 혈류 장애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상을 의학에서는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냉증과 다릅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며 피가 손끝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피가 빠져나간 손가락은 하얗게 변하고 잠시 후 혈관이 다시 열리면 한꺼번에 피가 몰리며 붉게 달아오르죠. 이 과정에서 저림, 통증, 찌릿한 감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레이노 증후군은 혈관이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온도 변화에 천천히 적응하지만 민감해진 혈관은 즉각적으로 수축하며 혈류를 차단합니다. 그 결과 손가락의 산소 공급이 끊기고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찬물만 만져도 손끝이 하얘지고 다시 따뜻해지면 아플 정도로 붉어져요.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냉증으로 생각했지만 혈관 기능 검사 결과 말초혈관의 수축 반응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강했습니다. 즉, 혈관이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의사는 그녀에게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과 함께 스트레스 완화 루틴을 권했습니다. 아침, 손끝을 2분간 가볍게 문지르며 온기 유지낫 스트레칭으로 어깨 근육을 풀어 혈류 완화 저녁, 미지근한 물 손육 30펠스, 샵테그레 5분 한 달 후 그녀의 증상은 현저히 줄었고 손가락 색 변화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젠 찬 공기에도 손끝이 버텨요. 이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혈류 장애가 반복될수록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손끝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의 색이 자주 변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차가운 자극과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흡연, 카페인,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므로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색이 변한다면 그건 혈관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혈관은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따뜻한 자극과 순환 루틴을 실천하면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도 점점 안정됩니다. 손끝의 색 변화는 작은 현상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심장의 박동과 혈관의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병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혈류장애의 세 번째 신호, 손끝 감각이 둔하거나 저린 현상, 즉 말초순환이 끊기기 시작한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손끝이 좀 저리네, 감각이 둔한 것 같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잠시 안 돼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손끝의 저림이나 감각 둔화는 혈류 장애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진다는 건 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다. 피가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 신경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신경이 일시적으로 느리게 반응하고 손끝의 감각이 흐릿해지거나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저하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말초신경 허혈 이체미아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에서 손끝까지 피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혈관이 좁아져 신경이 압박을 받는 상태를 말하죠. 이때 환자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마비된 느낌이에요. 뜨거운 걸 만져도 감이 둔해요. 이건 신경이 이미 피로해졌다는 뜻이며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감각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67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손끝이 찌릿하고 아침엔 손가락 감각이 무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혈액순환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혈관 초음파 결과 손목 아래의 요골동맥 혈류 속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즉, 피가 신경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치료와 함께 간단한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하루 2회, 손끝을 천천히 주무르며 복식호흡 5분 손목 스트레칭과 가벼운 손운동, 자기 전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이젠 컵을 잡아도 감각이 또렷하고 저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류 장애에 의한 저림은 혈당, 혈압, 혈관 탄력성, 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미세혈류가 약해져 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끝 감각이 둔하거나 저리다면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혈압, 혈당, 혈류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 감각이 무뎌지는 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그걸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면 언젠가 심장이나 뇌가 대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손끝의 감각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뜻하게 감싸주고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류가 다시 살아나면서 신경도 회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몸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신호에 우리가 대답해주는 행동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손끝 혈류를 회복시킨 실제 사례, 손끝이 차던 68세 남성의 변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건강체질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담배도 끊은 지 오래였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밤이 되면 손가락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끝이 너무 차고 요즘은 컵을 잡아도 감이 둔합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갑고 맥이 약했습니다. 혈류 초음파를 시행하자 그의 손목 아래 미세혈관 혈류 속도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심장은 분명히 피를 보내고 있었지만 손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검사 결과 그는 초기 말초 혈류 장애와 경미한 교감신경 과활성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즉,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물러 혈관이 자꾸 수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처방하는 대신 단 3가지 루틴을 권했습니다. 1. 아침, 손끝을 4분간 문질러 따뜻하게 만들기. 낮,
가벼운 손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 5분 3팜.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근 뒤 천천히 주무르기, 그리고 하루 한 번 손끝을 눌러 색이 돌아오는 속도를 보세요. 그건 그의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 신호등이었습니다. 3주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끝이 이제 따뜻합니다. 밤에 저리던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손끝 온도를 측정해보니 2.7도 상승했고 혈류 속도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3분씩 손끝을 비볐을 뿐인데 몸 전체가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잠도 깊어지고 피곤함도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혈류가 살아난다는 건 몸이 다시 리듬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피가 고이지 않고 흐르면 심장은 여유를 갖게 되고 뇌와 장기에도 안정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손끝의 온도는 몸 전체의 순환 상태를 반영합니다. 단 몇 주의 꾸준한 관리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보여준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의 손끝이 따뜻해지는 순간 심장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몸은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 남성의 변화는 단순한 손끝의 온기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몸 전체의 균형, 그리고 삶의 리듬이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당신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단 3분의 셀프 혈류 진단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혈류 상태가 어떤지 병원 가지 않고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손끝과 발끝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혈관이 막혀 있는지 순환이 원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손끝 색과 반응 확인 30초. 밝은 조명 아래에서 손끝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피부가 하얗게 변했다가 2초 이내에 원래 색으로 돌아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3초 이상 걸린다면 말초 혈류가 느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피가 손끝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혈관이 좁아져 순환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팁. 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다면 혈류 저하, 붉고 뜨거운 느낌이면 혈압 상승의 신호입니다. 이 온도 체크. 1분. 이제 손끝을 반대 손으로 잡고 온도를 느껴보세요. 손바닥보다 손끝이 유난히 차갑다면 그건 피가 말초까지 흐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혈류는 청와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손끝이 차가운데 손바닥은 따뜻하다면 심장에서 보낸 피가 도중에 막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땐 따뜻한 수건으로 1분 정도 손끝을 덮어보세요. 온기가 바로 돌아오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된 상태,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으면 이미 혈류 장애가 진행 중입니다. 3감각 테스트 1분 30초. 눈을 감고 손끝을 가볍게 서로 문질러 보세요. 감각이 또렷하고 균일하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쪽 손끝이 둔하거나 저릿하다면 그건 미세혈관의 혈류가 떨어진 신호입니다. 또한 손가락 끝을 턱, 밑이나 볼에 대보세요. 천 차이가 느껴진다면 순환 불균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손끝 온도가 19의 외에만 낮아도 미세혈류량이 시범 5의 20%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모두 마치면 당신은 이미 자기 몸의 혈관을 스스로 진단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온도나 색이 아니라 양쪽이 같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한쪽 손끝이 더 차거나 색이 느리게 돌아온다면 그건 편측 혈류 불균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어깨모 근육 긴장이나 혈관 압박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손끝이 점점 따뜻해지고 색이 빨리 돌아온다면 그건 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싼 검사가 아니라 손끝이 최고의 혈관 모니터입니다. 그 온도와 색, 감각을 기억해 두세요. 그게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3분의 습관은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당신의 손끝을 만져보세요. 그 온도가 곧 심장의 리듬과 혈관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끝이 차가운 사람에게 필요한 혈류 회복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단 5분으로 피를 다시 돌게 하는 간단한 실천법입니다. 손끝이 차갑다는 건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심장에서 보낸 피가 도중에 멈추거나 혈관이 수축해 말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 약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순환 루틴입니다. 이건 하루 5분이면 충분하고 꾸준히 하면 몸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1. 온찜질. 혈관의 문을 여는 첫 단계 손끝이 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38도의 입도에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을 손 위에 덮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온도는 혈관을 서서히 확장시켜 심장에서 나온 피가 말초까지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팁. 손을 담근 뒤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구부리며 피가 흐르는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혈류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온찜질을 2분간 지속하면 손끝 혈류량이 30% 증가합니다. 단 하루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매일 반복하면 혈관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이 손 스트레칭. 근육 펌프로 피를 위로 밀어올리기 심장은 피를 내보내지만 손끝으로 다시 피를 돌려보내는 건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혈류의 펌프를 작동시키는 행위입니다. 간단한 3단계 스트레칭, 매일 2회, 3분. 1손가락을 벌렸다. 오므리기 10회. 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목을 천천히 돌리기 10회. 3. 손바닥을 맞잡고 가볍게 밀어 혈류 자극 스트레칭 중 손끝이 따뜻해지거나 맥박이 느껴진다면 이미 피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루틴은 특히 손발 저림, 혈압 불안정, 심장성 냉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3. 복식 호흡, 심장을 쉬게 하며 순환을 안정시키기. 복식 호흡은 단순한 호흡법이 아닙니다. 그건 혈류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 복부의 혈관을 눌러주고 그 압력으로 피가 심장 쪽으로 밀려옵니다. 방법.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쉽니다. 하루 5분만 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손끝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심장이 더 이상 과도하게 뛰지 않아도 피가 전신으로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3가지 루틴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혈류를 열고 심장을 쉬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법입니다. 3일만 실천해도 손끝의 온도가 달라지고 2주 만에 저림이 완화되며 한 달이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손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류는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피를 돌리고 그 피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부터는 약에 의존하기 전에 몸이 스스로 피를 돌릴 수 있는 순환 루틴을 기억하세요. 그건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혈류를 살리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치료는 습관입니다. 혈류는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았듯 하루아침에 다시 열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심장, 혈관, 신경은 서서히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습관은 손끝의 온기를 되찾고 혈류를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 수면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몸의 혈류는 자율신경의 리듬에 의해 조절됩니다.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합니다. 특히 밤 11시, 새벽 2시는 심장과 혈관이 회복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음날 손끝이 차가워지고 혈류가 느려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팁.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자기 전 30분은 조명을 낮추고 복식 호흡으로 몸을 안정시키세요. 2. 카페인과 흡연 줄이기.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지만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손끝 혈류량이 2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흡연은 말초혈관을 손상시켜 손끝이 항상 차갑고 푸르스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대체 팁.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로 교체하세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3. 20분 가벼운 걷기는 혈류를 되살리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며 피를 위로 밀어올려 손끝 발끝에 미세 혈류까지 열리게 합니다. 매일 20분만 걸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손의 온도가 오릅니다. 포인트. 보폭은 자연스럽게 팔을 크게 흔들며 어깨와 가슴을 열어주세요. 상체의 긴장이 풀릴수록 말초, 혈류가 좋아집니다. 4. 염분 줄이고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기. 짠 음식을 먹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내 압력이 높아져 혈류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진해지고 순환 저항이 커집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실천법. 하루 6, 8잔의 미지근한 물 식사 중보다는 식후 30분 뒤에 한 컵 밤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을 도와주기. 5.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순간적으로 닫아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손끝이 늘 차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복식 호흡을 하거나 손끝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혈관은 서서히 열리고 심장은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회복을 돕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혈류가 달라지고 혈류가 달라지면 마음까지 안정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도 따뜻합니다. 그건 피가 잘 도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혈류를 살리는 생활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찍 자고 천천히 숨 쉬며 걷고 덜 짜게 먹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 단순한 5가지가 당신의 손끝을 따뜻하게 만들고 심장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혈류가 개선되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따뜻한 손끝이 장수의 신호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며 오랜 세월 동안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손끝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나는 손발이 따뜻해서 잠이 잘 와요. 이 단순한 말 속에는 혈류와 장수의 깊은 연결이 숨어 있습니다. 1. 따뜻한 손끝. 안정된 심장 리듬. 손끝이 따뜻하다는 것은 심장이 규칙적인 리듬으로 피를 잘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가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순환하면 심장은 과로하지 않아도 되고 심박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곧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안정된 사람은 송긋 맥박이 고르게 뛰며 손을 잡으면 미세한 온기가 지속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건 심장이 고르게 일하고 있다는 생명의 맥박이죠. 이 따뜻한 송긋,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 혈류는 단순히 피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 피를 통해 산소와 영양 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송긋이 따뜻한 사람은 피가 충분히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뇌, 신장, 근육까지 세포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송긋이 차가운 사람은 피가 도중에 멈춰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며 피로감, 기억력 저하, 무기력 등을 자주 느낍니다. 즉, 송긋의 온도는 에너지 순환의 바로미터입니다. 따뜻한 송긋, 향부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룬 상태 몸은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을 통해 혈관을 열고 닫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송긋이 따뜻하다는 건 몸의 긴장과 이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즉, 따뜻한 송긋은 단순한 혈류 상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새 따뜻한 송긋은 숙면의 조건 수면의 질은 혈류 상태와 직결됩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야 뇌의 천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면 잠이 안 온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순환이 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리적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 전 15분간 손을 따뜻하게 하면 수면 잠복기가 평균 30% 단축되고 심박수가 안정되어 숙면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뜻한 송긋은 살아있는 순환의 증거, 차가운 송긋은 닫힌 문, 따뜻한 송긋은 열린 문과 같습니다. 송긋이 따뜻하면 피가 흐르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다면 세포가 살아있습니다. 그건 몸이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송긋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건 생명이 아직 활발히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따뜻한 송긋을 가진 사람은 심장이 고르게 뛰고 신장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뇌가 충분히 산소를 받습니다. 이건 모두 장수의 3대 조건입니다. 당신의 송긋은 지금 어떤가요? 만약 따뜻하다면 그건 단순한 체질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다는 자부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차갑다면 오늘부터라도 온기를 돌려주세요. 당신의 송긋은 몸의 나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송긋은 오늘 어떤 온도인가요? 를 전하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당신의 송긋은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그 온도 하나가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심장, 혈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려줍니다. 송긋은 단순한 신체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순환이 끝나는 자리이자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심장에서 보낸 피가 돌아와 다시 심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완전한 고리의 끝이 바로 송긋이죠. 그래서 송긋의 온도는 단지 천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리듬을 그대로 반영하는 언어입니다. 송긋이 따뜻하다면 오늘 당신의 몸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피가 잘 돌았고 심장은 여유를 가지고 뛰었으며 자율신경은 고르게 작동했습니다. 그 온기 속에는 당신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송긋이 차갑다면 그건 몸이 조금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거나 스트레스를 꽉 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차가움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하루 3분만 투자해보세요. 양손을 비벼 온기를 느끼고 손끝을 눌러 색이 돌아오는 속도를 관찰하고 복식 호흡으로 심장을 진정시키세요. 그 3분이 당신의 혈류를 바꾸고 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손끝이 늘 차가워서 겨울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매일 손끝을 만져보며 제 건강을 확인합니다. 손끝이 따뜻한 날엔 마음도 따뜻하거든요. 그녀의 말처럼 손끝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이기도 합니다. 피가 잘 돌면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따뜻하면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차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피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위험한 건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차가움도 따뜻함도 느끼지 못할 때, 그땐 몸이 말을 멈춘 겁니다. 당신의 손끝이 차가워도 괜찮습니다. 그걸 느꼈다는 건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뗀 거니까요.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몸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손끝을 살짝 비벼보세요. 그 따뜻함이 느껴질 때 그건 단순한 천이 아니라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고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단 3분 손끝의 온기를 느끼는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보호하며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3분을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내 손끝이 따뜻하다는 건 오늘도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증거야.